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소름 끼치는 대학교의 화장실. 저희 학교는 예대가 다른 과의 건물에 비해서 많이 넓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작업실마저도 예대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데다 가는 길은 포장조차 되지 않은 자갈길입니다. 공동작업실, 즉 실습동은 거대한 컨테이너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모두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신설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탓에 내년을 기약하며 그곳에서 실기 수업도 과제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만은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워낙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워서 낮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졸업생부터 가까운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낮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귀신보다 학점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늘도 과제를 잘 만들어서 내겠다는 열정으로 거의 이틀을 철야한 끝에 만족할 만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업을 정리하고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밤중이라 조금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손에 묻어있던 물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그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건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씻던 도중에 검고 가녀린 손이 제 왼쪽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확인이라도 하듯 제 눈앞에서 손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친 마음에 뭐야 진짜 하고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화장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인기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곤한 탓에 헛것이 보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똑똑히 기억합니다. 목덜미부터 제 어깨로 손등까지 어루만지는 그 차가운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름이 돋아서 수돗물조차 잠그지 못한 채로 화장실을 나와서 그대로 실습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누군가 장난친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불이 커져 있던 곳은 예대 실습동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방인 연극영화과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인 음대 실습동에 불이 꺼져 있는 것.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제 눈으로 확인했고 야간 작업을 신청한 학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부근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야심한 시각에 한 여대생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화장실이 생기고 화장실에 갔던 사람 중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속출하자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귀신의 출몰 빈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실습동을 철거하고 저는 리모델링된 예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설 건물은 사정상 쓰지 못하고 다른 과에게 양도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예대 건물의 화장실 창밖을 보면 아직도 실습동 너머로 그 화장실이 보이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일러실의 귀신. 누구나 자는 위치나 방향은 거의 변함이 없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제 방에서 혼자 보통 머리를 부엌과 맞닿는 벽 쪽 방향으로 두고 자는 편이었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못한 저는 그날따라 양팔을 올려 만세 자세를 하고 부엌과 맞닿는 벽 쪽에 가까이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손과 벽 사이의 거리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신나게 자고 있을 때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위에 눌려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차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지만 그 감촉은 분명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저는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이 부엌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과 벽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 나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깊이 생각할 틈도 놀랄 틈도 없이 그 손은 강한 아기 힘으로 저를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려 몸은 움직여지질 않고 그렇다고 벽 쪽을 올려다보면 무언가 절 바라볼 것만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가위에서 풀려났고 체력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풀려나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의 언니와 이야기하는 도중 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부엌에서 자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부엌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어서 집에서 부엌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몸이 피곤할 때면 부엌에서 자주 잠을 청하곤 했는데 그날도 언니는 홀로 부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여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언니의 눈에 어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언니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도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어떤 위화감도 느끼질 못하고 할머니 왜? 할머니 왜요? 그렇게 말을 걸다가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이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분명히 꼭 닫아두었던 여닫이 문이 3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자신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나의 수호신이 아니냐는 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잡아 끌려 했다. 부엌으로부터 나왔던 손 그리고 언니가 목격한 할머니와 열려있는 문 찜질방처럼 뜨거운 부엌에서 잠을 청했음에도 유독 저의 몸만 안 좋아진다는 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이상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북소리가 들리던 때에 근처에 있던 낡은 집이 철거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흐르는 하천 주변을 공사하면서 깨끗하게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기분 탓인지 주변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기운도 한껏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